자유의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창 김재홍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선관위가 개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이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기라는 것이 통신망에 연결이 되는 것이냐 하는 주제입니다. 통신망에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네,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네. 요런 부분은, 요런 내용은 뭐 나름 특수성이 있고 전문적이다 보니까 웬 골치 아픈 얘기냐 이제 이런 분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풀리는 것이냐, 선관위의 변명은 무엇이고, 선관위 변명은 과연 옳은 것인가,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관위 변명만 듣고 있다 보면, 선관위 변명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바로 쪼다대기 쉽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이 전자개표기는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있고 또 그와 함께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전자개표기를 구동을 시키는 거죠. 노트북에는 투표지 분류 운영 프로그램, 그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통신망을 이용하는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는 사진에서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북구 2020년 4월 15일 성북구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선수 교체를 하게 된 거죠. 선수 교체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계를 가져와서 구동시키는 과정이 참관인에 의해서 영상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관위에서 처음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를 구동을 시키는지 그 전 과정이 나온 거죠.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야, 이거는 분명히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다 하는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는 극구 이 전자개표기는 통신망에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망에 과연 연결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냐. 요 노트북에 보여지고 있는 요 해바라기 모양의 이 그림은, 요게 보통은 통신망에 연결할 때 나오는 그 통신망에 접속이 지연될 때 나오는 지연 신호거든요. 안내 화면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것만 봐도 분명히 이것은 이 노트북이 통신망과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 근데 선관위는 극구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갖고 있던 자료와, 그리고 제가 재판에서 그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들은 내용, 그리고 선관위가 직원들에게 어떤 내용을 또 교육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노트북을 돌리다 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구동하는데 기초 코드라는 거를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기초 코드. 그래서 그 기초 코드에는 뭐 위원회 코드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코드를 가져온다. 위원회 코드를 어디서부터 가져올까요? 위원회 코드를 가져온다 할 때, 이 가져온다라는 것은 이 노트북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가져오겠죠. 저 단어만 보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뭔가를 이 노트북에서 자체적으로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곳으로부터 자료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위원회 코드라는 걸 가져오는 거고, 또 기초 코드 그 모듈을 보게 되면 그 아래에 DB의 선거 정보를 저장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기초 코드 모듈을 2020-0412라는 곳에다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등록 중이라는 거죠. 그 등록 중인데 기초 코드를 등록하고 있는데 정보를 어디다 저장하냐? DB에 저장한다. DB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는 그 노트북 구동 화면이 잡힌 거죠. 그 DB라는 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여러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이터거든요. 여러 사용자는 어떻게 그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서버라는 것을 두고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그것을 DB라고 하거든요. DB. 그러면 DB라는 것이 과연 외부에 있는 어떤 서버일 텐데 이 선관위는 이 DB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안 하죠. 해명도 안 하면서 마치 이 DB가 이 노트북에 있는 저장 장치인 것처럼 그렇게 둘러대고 있어요. 네,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투표지 분리기 관련 각종 의혹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면서 선관위가 변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거시마다 제기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뭐 공신력 있는 대외 기관이 소프트웨어적 방식과 분해 점검 방식으로 1200여 대를 전수 점검 확인한 결과 제기된 각종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선관위 변명이 있는 거죠. 1200대라는 거는 투표지 분류기, 전자개표기겠죠. 그것을 소프트웨어적 방식, 분해 점검 방식으로 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전수라는 건 전부 다 했다는 거죠. 점검 확인한 결과 제기된 각종 의혹이라는 것은 통신 기능이죠. 통신 기능. 자, 제어용 노트북에 무선 랜 카드가 장착되어 통신 기능이 있는 상태로 납품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무근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소프트웨어적 방식으로 장착 여부를 확인한 결과래요. 소프트웨어적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에서 뭐 무선 통신 있나 없나 확인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과연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대의 노트북에서도 무선 랜 카드는 장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선 랜 카드가 붙어 있던 것을 강제로 떼어낸 의혹. 그 랜 카드 자리에 뭐 울퉁불퉁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소프트웨어적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적 방식과 함께 분해 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무선 랜카드 사후 탈거로 추정되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하나의 문장으로 변명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위 점검 결과로 투표지 분류기는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 통신망과 단절로 인터넷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이 확인됨. 이렇게 해명 자료를 선관위가 내놓은 거예요. 이 선관위 자료와 또한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오른쪽에는 민경욱 전 의원이 그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구매 내역을 어디서 자료를 확보한 것 같아요. 선관위가 주문을 하는 거죠. 주문한 그 요건이 있어요. 보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하드웨어를 650대를 주문을 하면서 자 1차 개발 수량 400대, 2차 개발 수량 250대를 주문하면서 그 운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라고 조건을 달아놨냐 하면은 그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이미지로 인식한다는 건 스캐너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캐너가 달려 있고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를 한 다음에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기 분명히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아예 그렇게 조건을 달아놨다는 거죠. 이렇게 선관위가 이렇게 주문한 기계를 놓고 변명을 할 때는 전혀 무선 랜 카드가 장착되지 않았다. 무선 랜 카드 없이 어떻게 통신망을 통해서 중앙위원회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죠. 그러면 선관위는 그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업체에게 주문을 할 때는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놓고 국민들이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뭐 랜카드도 뭐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고 또 분해 점검해 봤는데 없었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숫자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지만 네, 주문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그 자동 집계 득표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서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관위는 서로 달라요. 네. 사실과 다른 해명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통신망이 된다 안 된다가 해킹 가능성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에서 저의 그 선거 자유 방해죄 재판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확인 들어간 거예요. 작년 2021년 11월 17일 날 검찰 측에서 선관위 직원을 증인으로 냈던 신청을 했어요. 증인을 신청했어요. 누가 나왔냐 하면 장병호라고 사무관을 불러냈어요. 선관위원회에 정보기반과 사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장병호라는 사람을 불러내서 이제 그 전자개표기가 통신망이 되냐 안 되냐, 뭐 통신망을 이용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이 장병호라는 사람이 과연 이 선관위의 서버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안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피고인인 저는 이 투표지 분류기가 전자개표기가 통신망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죠. 선관위는 직원들은 업무 포털이라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확인했더니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그 인터넷망을 내부 전산망을 업무 포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업무 포털. 그러니까 업무 포털이라는 것은 인터넷 전산망이에요. 내부 전산망.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장병호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인터넷망은 대국민망, 내부망, 그리고 사전투표를 위한 선거망 이렇게 나눠진대요. 네. 대국민망은 일반 인터넷이냐 물어보니까 네, 맞다. 그래서 대국민망 일반 인터넷망이 있고 선관위 내부적으로는 내부망이라는 게 있고 그 내부망과 또 별도로 사전투표를 위한 전산 인터넷 네트워크는 선거망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거망, 내부망, 대국민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게 뭐냐면요. 투표지 분리기 성북구에서 그렇게 기초코드를 다운받는 과정이 그것이 인터넷망을 이용한 것인지 안 한지, 그러니까 내부망 그 업무 포털이라는 것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그 성북구에서 보여줬던 그 영상 속에 화면 속에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것을 이제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서 등록하는 절차가 인터넷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에다 등록하는 거냐, 이것을 제가 확인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장병호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재밌는 거죠. 선관위 그 장병호 사무관이 뭐 이게 자기 담당 분야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기초 코드라든지 분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그 분류기 전자개표기에 기초 코드를 등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기초 코드라든지 선거구 정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정보는 다운받는 것이 아니고요. 다운받는 게 아니랍니다. 다운받는 게 아니고 선거일 전에 보안 USB를 통해서 노트북에다가 카피한다. 네, USB의 자료를 갖고 그 기초코드 정보를 갖고 있다가 노트북에다가 카피한다. 네, 일종의 카피, 옮기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걸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쪼다되는 겁니다. 얘들 이거 진실이 아닌 것 같아요. 선거일 전에 보안 USB를 통해서 보안이 유지된 어떤 USB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 보안 USB에 뭐 보안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 USB 저장 장치인데 그 저장 장치를 뭐 보안이라고 굳이 씁니다. 보안 USB를 통해서 노트북에다가는 카피, 일종의 카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피한 파일에서 내려받는 것입니다. 네, 카피한 파일에서 내려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내에서 받는 것이다. 네, 노트북에 카피되어 뭔가 기초 코드가 노트북에 카피되어서 저장되어 있고 그 노트북에 있는 것을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에서 가져온다, 내려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딘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려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한 거는 접니다. 자, 피고인이 이제 질문을 해요. 선거구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이상이 있어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를 할 때 USB를 꽂아서 뭔가를 복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근데 USB는 전날, 네, 그날 당일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날 USB에다가 선거 정보를 담아서 이 선거 정보는 전국에 있는 선거 정보인데 선거구 정보, 선거인수 정보를 전날 분류기 노트북에다가 옮겨놓고 이미 노트북에 옮겨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류기를 운영하는 지역의 선거구라든지 선거인수는 그 분류기가 예를 들어서 A 선거구 갈 수도 있고 B 선거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A 선거구에서 운영하겠다 싶으면 A 선거구의 정보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받는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PC에 미리 사전에 보안 USB 통해서 입력한 그 전체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전자개표기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서버에다 등록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또 질문을 던졌더니 아닙니다. 그 PC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네, 장병호 말이에요. 장병호가 PC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 부분요, 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사실은 제가 질문을 던질 때 뭘 보고 질문을 던졌냐 하면 제가 처음 질문이 그렇죠. 업무 포털에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서 등록하는 절차를 물어봤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 하면 요 내용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관리 종사원들을 위해서 만든 매뉴얼이 있어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개표관리 매뉴얼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투표지 분류기 운영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그 절차를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후보자 등록하는 내용이 나와요. 투표지 등록하고 후보자 등록하고. 네? 투표지 등록은 어떻게 한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 PC 화면에서 뭐 현재 시간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한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기표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재등록하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후보자를 등록하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업무 포털 이거 선관위가 사용하는 전산망이라고 그랬죠. 업무 포털 내부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한다. 네? 다운받아 등록한다. 내부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하라고 그렇게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이 내용을 제가 보고서 질문을 던진 거죠. 장병호라는 그 증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투표지 분류기를 구동할 때 업무 포털에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서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됐잖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개표관리 매뉴얼에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이 장병호라는 직원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업무 포털 내부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하는 아주 간단한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죠. USB가 등장을 하고 뭐 노트북에다가 카피를 하고 일종의 카피를 하고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려받는 게 아니다. 예?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는 네트워크 그 업무 포털 저 내부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 등록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놓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려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네? 그걸 한 번 더 거짓말을 또 하잖아. 뒤에 와가지고요. 네. 네트워크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네트워크 업무 포털 내부 전산망에서 다운받아 등록한다라고 뻔히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이 유죄를 받느냐 무죄를 받느냐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와서는 전혀 엉뚱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기반과의 사무관 장병호 사무관이에요. 장병호 사무관이 전혀 업무 매뉴얼과도 다른 내용으로 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노트북에서 기초 코드 다운받는 이게 뭐냐면요. 선관위 매뉴얼에 보게 되면 업무 포털 내부 전산망에서 다운받아서 등록하는 거예요.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이게 내부 전산망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이. 예?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업무 포털 내부 전산망에 있는 그 서버의 데이터베이스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후보자 등록할 때 투표지 분리기 운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후보자 등록할 때 기초 코드 업무 포털 내부 전산망에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선관위의 현재 직원들이에요.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투표지 분리기를 주문할 때도 분명히 그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그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서 중앙위원회로 전송한다.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망이 이용이 안 되면 이 자동 집계된 결과를 전송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도 국민들이 의혹 제기하면 뻔뻔하게 뭐 소프트웨어적 방식으로 분해 점검 방식으로 확인해서 전수조사 결과했는데 다 사실무근이다. 뭐 무선 랜카드는 장착되지 않았고 통신망도 이용하지 않는다.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만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해요. 네트워크로 통해서 내려받는 게 아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내려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이 자체 직원들 교육할 때는 개표관리 매뉴얼 투표지 분리기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다고요? 내부 전산망에서 내부 전산망이라는 인터넷망이에요. 내부 전산망에서 내부망에서 후보자 정보 등 기초 코드를 다운받아 등록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내용을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가 알려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선관위를 이해하고 선관위가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 개표 관리의 위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거로 마치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